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23일 0시 기준 추가로 감염된 환자가 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9,000명에 다다르고 있지만 그중에 격리 해제된 사람도 3,000명이 넘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64명 추가 확진자 숫자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10시에 나온 공식 집계 내용 좀 살펴보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확진자는 8,961명입니다. 어제 6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격리 해제, 그러니까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은 3,166명이고요. 어제 하루 257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망자는 111명인데요. 어제 좀 많이 늘어서 7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 중인 건수는 13,628건으로 누적 검사 건수가 지금까지 33만 8천여 건에 이릅니다. 어제 환자가 새로 생긴 신규 환자만 좀 분석을 해보면요. 64명에 대해서 대구에서 24명이 나왔고요. 경기에서 14명. 그리고 좀 특이하게 검역에서 이제 13명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세 번째입니다. 어저께 서울에선 6명, 그리고 경북에선 2명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그 증감의 추이를 보면은 금요일에 147명이 발생해서 좀 많이 발생했고 토요일에 98명, 그리고 어제 64명이 좀 발생한 건데요. 좀 낮아지긴 했지만 아마 한 달 새 그 하루 증감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수치일 겁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원래 주말에 휴일에는 좀 검사 물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확진되는 신규 확진자의 비율도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치명률은 8,961명 중에 111명, 그러니까 1.24%입니다. 이 치명률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연령이 고연령일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70대하고 80대에서의 치사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70대 같은 경우에는 한 6.34%, 그리고 80대에서는 11.6%인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10% 전후였는데 이제는 거의 12%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대 어르신이 걸리면 이제 많이 위험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브리퍼와 배석자분들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수어 통역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3월 23일 월요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5,684명이며 3,166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1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64명이며 격리 해제는 257명, 그리고 안타깝게도 7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상가 조의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확진자 중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어제 신규 확진자 64명 중 13건이며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총 144건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시는 국민들과 특히 종교계 지도자, 신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일부 교회의 행동은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므로 유럽 외의 국가에 대한 입국 절차 강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유럽 등 해외 입국자들 중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어제부터 보름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줄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담화문을 통해 호소하였고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께서 국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지켜야 할 생활수칙, 직장에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 준수사항 등을 담은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업종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정한 순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간 유행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보름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어제부터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각 지자체별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였고 전국의 종교시설 45,420개소 중 26,104개소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예배를 진행한 곳은 대부분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종교계와 신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역 수칙 준수 현황이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를 진행하였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인 만큼 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솔선수범하며 범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례 브리핑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대본 정례 브리핑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후 2시 방대본의 정례 브리핑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대책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0시부터 시작한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조치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어제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건강상태 질문서, 발열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유럽발 항공편 6편에서 1,442명이 입국하였고 이 중 90%가량은 내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52명은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무증상자 1,290명은 인천의 SK 무의연수원 58명을 비롯해 8개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진단검사 입소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64명과 행정인력 37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검사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이며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됩니다.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도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되며 이 외에 사업이나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능동 감시를 강화하여 체류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정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금일 유럽발 항공편은 5편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약 1,200명이 입국할 계획입니다. 현재 입소한 분들의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퇴소 즉시 방역, 소독, 청소를 실시하여 2일차 입국자 수용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인천공항 내 도보 이동형 검사, 워킹스루형 선별진료소 약 4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체를 채취한 후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하게 됨에 따라 검사 시간 및 검사 결과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임시생활시설의 순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역당국은 유럽 이외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코로나19의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가급적 14일간 자택에서 머무르는 등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자가관리 앱을 통한
정상 발생 여부를 잘 모니터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로 한 이틀째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많이 힘들고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서두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부 후퇴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힘을 내 보름간의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KBS 뉴스 유튜브 라이브에서 계속 방송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오늘 브리핑 중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검역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도 13명이 이제 검역에서 발견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 중에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게 144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세균 총리의 말을 갖다가 인용을 했는데요. 방역 지침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유럽 말고도 다른 곳에서 입국하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이제 고위험 시설, 교회나 집단 집회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다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갖다 지키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어저께 이제 교회를 비롯해서 방역 수칙 준수 사항을 점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교회 45,420곳 중에서 한 57.5%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배를 진행한 곳도 대부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방역 수칙이 조금 다소 이 준수하는 것들이 미흡한 곳이 한 3,185곳 정도 돼서 행정 지도를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 정례 브리핑도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비대면 대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도 좀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부터 시행된 유럽발 항공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입국자 수는 1,442명이었고 어제 유증상자는 152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열이 있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열이나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항 격리 시설에서 격리를 했고 그리고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발 항공편 6편을 기준으로 이 전체 입국자 수는 한 1,324명인데 이 중에 내국인 비율 한 92%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무증상자 그러니까 나머지 한 1,290명에 대해서는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6명 어제 19시에 그러니까 7시에 음성 판정을 받아서 귀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된 내용은 이 유럽발 항공편에 대한 진단 검사 내용과 그리고 어저께 전국에 있는 교회에 대한 상황들에 대해서 브리핑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네, 일단 그 유럽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분들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하루에 한 1,000명이 네, 넘는 이번에도 1,200명이 들어온다라고 네,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고요. 이분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1,200명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또 특이한 점 하나는 지금 공항에 입국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공항 검역 격리 시설로 유증상자는 옮기고 또 무증상자는 또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서 또 그 이후에 검사를 한다고 오늘까지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도 이제 그 자동차 이제 선별 진료소를 갖다 좀 여기다 도입을 해서 좀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임시생활 시설로 이동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아마 조금 더 1,000여 명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 지금 계속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증상이 없어도 2주간 격리를 시킨다. 예, 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있으면 미국에서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남미에서도 사실 지금 거의 고립된 분들이 네, 또 들어올 맞습니다.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사실 정세균 총리가 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주나 이런 데는 유럽보다 지금 위험
수위를 갖다 평가를 했을 땐 좀 덜하기는 하지만 오늘도 뭐 미국에서 확진자가 상당수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북미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하겠다. 특히 유럽하고 달리 미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지금의 승객이 한 2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방역 역량이 되는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분들에게 맞는 또 조치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지금 1,000여 명 정도면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지만 이제 뭐 3,000명, 4,000명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또 어떻게 이분들을 갖다가 관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보름 동안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강력한 그리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왜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3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장기화를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 매일매일 100여 명 안팎으로 계속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고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지금의 한 3자릿수의 환자를 갖다 거의 한 자릿수 때까지 좀 줄여놔야 그래야지만이 이제 앞으로 좀 생활 방역,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추가 전파를 막아서 지금의 현재 위험 수준을 더 낮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했을 때 지금의 확산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보건 의료 체계의 역량을 갖다 최대한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직장에서의 개인 행동 지침과 사업주 지침 이야기를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이렇게 강조해서 언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반 직장에서도 이제 감염자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에서도 계속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직장을 갖다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의 주된 장소, 공간으로 보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요. 3월 20일 기준으로 이 전국의 확진자 중에 집단 감염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만 보면 한 91건입니다. 이 중에 직장과 연관된 게 정확히 한 25%가 직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네. 만약 여기서 환자 수로 따지면요. 여기 관련된 사람이 한 1,383명인데 집단 관련 연결고리로 확진된 사람이 신천지를 제외하고요. 1,300여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직장에서 본인이 감염된 경우가 2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이 이 방역 당국이 여기 직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좀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근거들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의 개인 지침하고 사업주가 해야 되는 지침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사실 뭐 다 여기서는 언급은 할 수 없지만 직장 내에서는 일단 밀집된 환경을 갖다 피하도록 하는 게 주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탈의실 그리고 또 실내 휴게실 같은 이 다중 이용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또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또 출장을 연기하거나 취소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회의도 전화 통화나 영상 회의를 갖다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퇴근하면 집으로 가고 또 아프면 집에 있어야 되고 또 아파하면 일하다가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사업주는 좀 더 이 부분들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주간 개인 방역의 습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유흥시설, 체육시설 이런 데 운영 중단을 좀 권고하고 나섰는데 잘 될까요? 일단은 사실은 결국 소상공인들 결국은 뭐 종교시설이나 결국은 뭐 체육시설, 유흥시설 결국은 생계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운영을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조건 운영을 제한하라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 방역 수칙을 갖다가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행정 조치나 행정 지도나 행정 명령을 가한다는 건데요. 결국은 실제로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그리고 거리를 갖다가 건강거리 2m 정도를 갖다가 띄운다든가 그리고 손 세정제나 손 씻기를 갖다가 항상 근무자나 그걸 이용하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항상 하도록 그렇게 또 장부를 작성해서 기록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건데요.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뭔가를 좀 하는 방향보다는 일단은 좀 정부의 지침대로 당분간 한 14일만 운영 제한을 갖다가 좀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광식 기자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대구시는 오늘부터 정신병원 등 또 다른 집단시설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요양병원 전수조사에서는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는 모두 26명입니다. 대구 24명, 경북 2명으로 대구 지역 고위험 집단시설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7,667명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대구에서 어제 하루에만 8명이 늘어 모두 108명이 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3살 할머니가 13일 만에 완치됐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최고령 완치자인데요. 이 할머니는 경북 경산의 한 노인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됐다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이틀 뒤 서울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폐렴 증상이 지속돼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13일 동안 집중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아 이틀 전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경산시는 이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지만 다른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다른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 39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부터 환자와 종사자 등 모두 33,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열흘 만에 검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9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모두 16곳에서 2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3천여 명이 남아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확진 여부는 오늘과 내일 모두 집계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지역 정신병원 24곳, 종사자 98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창문 등이 막혀 있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검사 결과 확진자가 나온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들도 모두 검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또 특정 시설과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병인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대구 지역 시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가 마련됐습니다. 대구시 103만 세대 가운데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4명이 증가한 총 6,411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2,138명은 전국 69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74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과 시, 구청 공무원들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신천지 본부교회와 그 부속시설 51개소는 3월 24일까지 폐쇄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특이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예배, 모임 등 일체의 집합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모든 신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예산과 이미 예정된 대구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대구 공동체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대구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극복을 위한 대구 시민 지원 대책은 첫째,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둘째,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 셋째, 긴급 생계지원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마련한 62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복지 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99억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 원이고 시 자체 재원이 3,270억 원입니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과감한 결단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경제 회생과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힘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확진 판정이 많았습니다. 교회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2차, 3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김진아 기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많이 받고 있죠. 네, 특히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20대 여성은 지난 21일 그제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요. 어제부터 시행된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 전에 입국한 사례입니다. 이 여성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시설에 체류했다 전철과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제 저녁에 양성 결과를 통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미국서 입국한 30대 여성은 기내에서부터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었고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아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도 3명의 해외 유입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각각 미국과 남미,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평택에서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확진을 받은 30대 남성이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밤새 주점과 노래방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성남 은혜강 교회 관련해선 3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요? 네, 성남 은혜강 교회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3차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확진을 받은 이 여성의 남편이 교회 신도의 직장 동료입니다. 오늘도 은혜강 교회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모두 7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 빌딩이 오늘부터 전면 재개방됩니다. 다만 환자가 많이 나온 11층 콜센터는 휴업 상태를 무기한 연장합니다. 오늘부터 개방되는 다른 층 콜센터에는 높이 90cm 이상의 칸막이가 설치됐고 직원 간 거리도 1.5m 떨어졌습니다. 구로구는 해당 콜센터 측에 직원 위생 관리와 방문객 관리 등의 지침을 안내하고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폐쇄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현재 구로 콜센터는 직원의 20에서 30% 필수 인력만 출근하고 다른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공식 집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일단 추가 확진자가 많이 줄었죠? 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961명입니다.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식 집계인데요. 어제보다 64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7명이 늘어서 111명입니다. 일별로 발생한 확진자 추이를 보면요. 최근 열흘 사이에 100명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64명으로 지난 한 달여 추가된 신규 확진자 중에 가장 적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구가 24명, 경북 2명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이 전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도 14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은 30% 정도입니다. 특이한 점은 검역 과정에서 나온 해외 유입 확진자입니다. 오늘만 13명이 나왔는데요. 신규 확진자의 20%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해외 상황이 안 좋으니까 현지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의 감염 위험도 높아진 거겠죠?
네, 주요 국가들의 누적 확진자 수를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누적 확진자가 5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3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확진자는 2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일주일 사이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부분을 보면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58명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미주 지역과 관련된 확진자는 15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만 유럽 6명, 미주 6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유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보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7월 도쿄올림픽의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 IOC도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주장하던 아베 일본 총리가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도쿄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면 연기 판단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仮にそれが困難な場合にはアスリートの皆さんのことを第一に考え延期の判断も行わざるを得ないと考えています. 하지만 취소는 선택지 중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어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최 연기 시나리오 초안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회 강행을 주장하던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 IOC도 다소 변화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방안이 하나의 선택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기 등을 포함한 결정을 4주 안에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IOC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진 데 따른 입장 변화로 분석됩니다. 미국 육상연맹은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보낸 데 이어 프랑스 육상연맹도 올림픽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브라질 올림픽위원회와 스페인 축구협회도 도쿄올림픽 개최는 연기돼야 한다며 IOC와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이 오늘도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장 초반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준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반등했던 코스피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91.70포인트, 5.86% 내린 1474.45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6% 넘게 떨어졌다가 지금은 5%대 하락으로 148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서 유가 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도 장 개장 직후인 9시 6분에 발동됐습니다. 이에 따라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24.24포인트 내린 443.51에 출발해 500선이 다시 깨졌습니다. 9시 17분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다시 급락세를 보이는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미국 선물시장 시간의 거래가 개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미국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잠깐 반등했던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로 급락하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달러에 30원 가까이 올라 1270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앞서 중대본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정부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 집회 금지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한 서울사랑제일교회 등의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며 방역 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사랑제일교회 등 전국 교회 수천여 곳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현장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2m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들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 등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입 차단 조치도 추가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신규 확진자 중 15%인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경우였다며 이를 막지 못하면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 총리는 북미발 입국자가 유럽의 2배가 넘는다며 이번 주 중에는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빨리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연일 폭증하며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각 주마다 필수적인 의료 장비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와 맞선 미 의료진들이 마스크, 가운, 보호 안경 등 의료용 필수 장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적게는 일주일, 길어야 3주 버틸 분량밖에 없다고 합니다. Doctors' offices have very little of this equipment left or available to them, so physicians are reusing masks. 주끼리 서로 마스크와 가운을 갖겠다고 경쟁하고 연방정부는 또 독자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다 보니 상황은 악화 일로입니다. 국가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의료 장비 구매 국유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nationalize medical supply acquisition.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 장비 부족이 심각한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주에 우선 의료 장비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large federal medical stations with 1,000 beds for New York, 8 large federal medical stations with 2,000 beds for California. 마스크, 보호 안경 등 의료진 보호 장비도 보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라 의료 장비 부족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의료용 마스크 부족은 위험 수준입니다. 재사용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I'm saying 55 million. How could it possibly be such a number? And they say, oh, that's just a small fraction of what we need. And I said, why aren't we sanitizing masks?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잠정 3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09명입니다. 의료용 마스크 공급 부족은 시작됐는데 일반 마스크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스크 잘 쓰지 않는 미국인들 하나둘씩 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이탈리아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면서 치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모임 기준 인원을 아예 2명으로 한정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5,400여 명이 됐습니다. 전날보다 650여 명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5,500여 명이 증가해 59,100여 명이 됐습니다. 치명률은 9.3%로 올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기관산업 업종을 제외한 비필수 사업장의 운영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전국 이동 제한령과 휴교령, 식료품점 약국 등을 제외한 비필수 업소 영업 제한, 전국 공원 폐쇄 등에 이은 추가 대책입니다. Continueranno a rimanere aperti tutti i supermercati, tutti i negozi di generi alimentari e di prima necessità. 독일도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공공장소나 실외에서 가족과 동거인을 제외하고 2명 초과 모임은 앞으로 2주 동안 금지됩니다. 모든 식당과 미용실, 마사지 가게 등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당 배달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최소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전국적인 이동 제한은 하지 않되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werden angehalten, die Kontakte zu anderen Menschen außerhalb der Angehörigen des eigenen Hausstandes auf ein absolut
nötiges Minimum zu reduzieren.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직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접촉했던 의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며칠 안에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업무는 집에서 계속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세계 각국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자가격리에 들어왔고요.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는. 네, 맞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유행 상황이 진행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는 33만 6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 10만 명대였는데 불과 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망자는 14,600여 명으로 이 사망자도 하루에 한 1,000여 명가량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치사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4.3%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주대 치사율을 올리는 국가들이 결국은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이제 유럽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 숫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국별로 보면은 일단 중국은 지금 한 8만여 명대인데 중국에서 자체 발생한 환자 수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유입된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중국 통계에 대해서는 지금 신뢰할 수 있냐 마냐 네,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결국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가 한 5만 9천여 명 정도 확진이 됐습니다. 어저께 신규 확진자만 한 5,5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한 지금 5,400여 명으로 지금 어저께 하루 새 한 651명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미국도 크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도 보셨겠지만 벌써 3만 명이 넘었고요. 하루에 6,500명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숨진 사람도 한 70명 정도 돼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미국에서도 400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스페인, 독일, 그리고 이란, 프랑스 이렇게 계속 많은 확진자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국은 한 8천여 명대로 지금 아직 그들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금 안정적으로 환자하고 사망자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탈리아나 미국 그리고 스페인 이런 데서는 지금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독일은 지금 사망자 수가 한 90여 명대로 지금 독일은 좀 치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어떻게 유럽에서 지금 그래도 가장 의료 시설이나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낮다는 독일이 이를 어떻게 막을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미국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3만 명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데. 검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건가요? 진짜로 감염되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량을 갖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사회에 숨어있던 많은 감염자들을 갖다가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숫자가 이제 앞으로 며칠간은 계속 늘긴 하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이 계속 가벼운 경증의 환자들을 검사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방향을 좀 선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일단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비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파되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의 지금 현재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개인이 방호할 수 있는 이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 마스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의 양 자체도 상당히 적다는데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환자를 봐야 되는 의료진조차도 필요한 마스크 물량이 한 절반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문을 넣으면 그 100개를 주문하면 지금은 한 44개 정도 오는, 그러니까 미국 의료기관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조차도 이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사용이나 앞서서 보셨듯이 뭐 재사용 얘기가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활용해서 한다, 이런 좀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조금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국 각주에서는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결국 집에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결국 집에 머물도록 각 주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외출을 금지하고 있고 또 자택 대피령이라는 이런 아주 긴급 처방까지 사용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이 이제 이 현재 확진자보다는 지금 확진자 수에
11배 정도가 지금 감염자가 미국 전역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파 속도, 미국 내에서의 전파 속도를 갖다가 절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이동 제한 조치로 절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 한 2달 이내에, 2달 뒤에 한 65만 명이 감염될 거라는 또 이런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서서 이 미 전염병 연구소장,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네. 앤서니 파우치 그 박사가 모든 미국인 코로나19 검사를 다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좀 방향을 갖다가 검사를 갖다가 지금 계속 많이 해서 우리가 격리 조치해서 잡아내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가벼운 경증인 코로나19 환자들은 검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 가벼운 환자까지 코로나19를 검사하게 되면 그때 쓰이는 의료인들이 쓰는 개인 방호복, 마스크 이런 것들을 다 한 번 쓰고 또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중증 환자를 돌볼 때 써야 되는 의료인들이 써야 되는 방호복조차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사를 양을 갖다가 줄이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미국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들 개학 전까지 앞으로 2주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특별 복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앞으로 보름간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방역 당국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또 사업주에게는 직원이 아프면 집에 보내고 밀집 근무 환경을 피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종교, 체육, 유흥시설에는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의와 보고도 직접 만나지 않고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또 부서별로 원격 근무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거나 점심시간 조정도 강제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인력 조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특별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 문책하고 부서장도 지침 위반이 인정될 경우 문책될 수 있습니다. 군장병의 외출, 휴가, 전면 통제는 계속되고 KTX 등 대중교통 좌석도 떨어뜨려 배정합니다. 정부는 보름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면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택배 업계가 아주 분주합니다. 그만큼 직접 배송을 하는 기사들은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오전 7시 택배 배송 기사 최영훈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택배차에 실린 물건을 배송지별로 분류하고 배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허리를 펼 새도 없이 배달, 또 배달입니다. 물건을 들고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하루에 수십 번. 하루에 배달해야 하는 택배는 줄잡아 450개. 평소 하루 350건이던 배송 물량이 30% 가까이 늘면서 2시간씩 추가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 온라인 물품 구매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실제로 국내 시장 점유율 50%에 달하는 한 대형 배송업체의 올 1분기 택배 물량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0%가량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량도 늘었는데 빠른 배송을 위한 속도 경쟁까지 더해지다 보니 배송 기사들은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 짐이 크고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관절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들고 가다가 조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소셜 커머스 업체 배송 기사가 새벽 배송 업무 도중 숨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업체는 즐겁지 않은 호황을 맞고 있지만 기사들의 노동 강도는 그만큼 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와 살인적 배달 물량의 이중고를 겪는 택배업계 종사자를 위한 정부와 업체,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원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몇 달째 한 푼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자 일반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운동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선 시, 군과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한 임대 아파트 단지. 한 달 임대료는 7만 원으로 입주민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찾아온 코로나19 사태. 대구 도시공사가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며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정말 고맙지요. 진짜 코로나 바람에 많이 힘드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인하 기간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석 달. 3개 단지 9천여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확산으로 인해서 주거비를 못 내시는 주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적은 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경산의 한 전통시장. 한낮이지만 이렇게 시장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그만큼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경산시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분간 점포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와 김천시 등 도내 23개 시, 군 모두 동참해 공설시장 점포 2천여 곳의 임대료를 석 달 동안 감면했습니다. 손님이 전혀 없어요. 경산시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구은행과 포스코 등 지역 기업들도 임대료 인하와 감면에 앞다퉈 동참하고 있는 상황. 사상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어제부터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와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격리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가족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온 승객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 반갑지만 곧장 집으로 갈 순 없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놀랬어요.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입국자는 1,300여 명.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습니다. 증상 있으신 분들은 다시 검사를 하시고 없는 사람들은 이 목걸이를 가지고 나와서 짐을 찾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버스에 오른 승객이 대부분. 안내문에도 격리 장소는 빈칸입니다. 그건 이건 랜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가족들은 쉽사리 버스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얼굴만 보고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황당하죠.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협조는 해야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안내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특히 어린 자녀를 홀로 보내야 하는 부모는 걱정이 큽니다. 행선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무슨 비밀 작전 펴듯이 그렇게 하니까 뭐 미성년자는 따로 개별적으로 해서 다 뭐 좀 약간 가까운 곳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따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를 경유한 경우 미리 파악이 안 돼 이동이 늦어지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럼 지금 캐치가 된 거네요? 아마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오래 기다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발 입국자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도 몸 상태를 확인해 보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자 힘내라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의 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KBS 월드라디오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대륙별 우승자 3명이 보내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KBS 월드라디오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에서 우승한 터키의 엘리프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계시는 분들과 모든 한국 분들께 이 영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지혜를 갖고 힘을 합쳐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저 이번에도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은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아주 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싱가포르 기스나라고 합니다. 다들 몸조리 잘하시고 마스크 꼭 챙겨 입고 손 꼭 씻으세요. 다들 화이팅 합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영상 전해드립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 SNS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통합 뉴스룸 12시 뉴스 이어집니다. KBS와 대한적십자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임직원들이 5억 5천만 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임직원들이 1억 원, 손명환 주식회사 위드헬스케어 대표와 임직원들이 9,583만 원, 주식회사 에그리치 글로벌 김기용 황형석 대표와 임직원들이 2,270만 원,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김원경 김중진 대표와 회원들이 1,400만 원, 박희주 이맥스 어학원 대표와 임직원, 학원생들이 1,000만 원, 박민희 경희대학교 학생 대표와 학생들이 1,000만 원, 이경국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회장과 임직원들이 870만 원, 정태희 주식회사 삼진정밀 대표가 500만 원,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500만 원, 안승규 하이온산업 주식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300만 원, 조영출 파머스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임직원들이 2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